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회장 승진 이후 10년 만에 회장직으로 올랐습니다. 이로써 4대 그룹 삼성, SK, 현대차, LG 총수 모두 회장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실공히 삼성전자 국민주를 이끄는 총수가 바뀌었죠. 관심도 그만큼 뜨거운데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지 자연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슈를요, 저희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이재용 회장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재용 회장의 횡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이재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이 됐습니다. 네. 이건희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이 경영권을 승계 작업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했는데 부회장 승진 후에 무려 10년이나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데까지.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타이틀을 달기까지 어떤 과정이나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재용 회장은요, 사실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세요. 네. 동양사학과를 졸업했을까? 네. 근데 그 일화가 있죠. 사실 고 이병철 회장이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사업을 하려면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음. 사람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는 얘는 인문학에서 동양사학과에 이제는 입학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 91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사하고 나서야 31년 만에 회장 타이틀 단 거거든요. 네. 꽤 오래 걸렸다고 보시면 그러네요.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삼성전자 입사하고 나서 이제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이제는 입학을 하게 되죠. 박사학위 받으러 수료를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하버드 MBA 출신들이 되게 무섭다고 많이 느껴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 생활했을 때 네. 그 같이 일했던 분이 하버드 MBA 나오셨던 분이었거든요. 네. 전 그때 하버드 MBA 출신들의 그 인맥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많이 없을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사회 안에. 네. 근데 엄청 많아요. 국내에. 네, 국내에. 예. 저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것도 주요 기업의 곳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하버드 MBA 인맥이 우리나라에 정말 무섭구나. 이걸 처음 그때 알았는데 뭐 모임에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래서 하버드 MBA 나오셔서 이제 경영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고 네. 2001년도에 이제는 삼성전자 경영지휘실 상무부에 이제는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는 2004년도에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는 소니 합작사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등기이사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2007년도에 최고 고객 경영 책임자로 오면서 뭐 경영 활동 계속 하시다가 에버랜드 전환사채 그때 특검 때문에 사실 이제 물러나게 그렇죠. 되고요. 네. 2014년도에 이제는 그 신근견색으로 이제는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지고 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가 사실 그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는 사건 때문에 네. 사실 그때 영화의 몸이 되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이슈가 뭐였냐면은 과연 구속이 될까?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사례가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예. 네. 삼성의 오너가 구속이 된다는 사례가 없었다가 처음으로 이제는 삼성 오너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영어의 모임이 됐죠. 아무래도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뭐 계속적으로 뭐 출소한다 안 한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그 출소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삼성 타이틀까지 이제 달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과연 복권이 될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광복절 복권이 되면서 이제 경영의 일선에 이제 나오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마련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제 회장 타이틀을 달게 되고 사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있었던 게 별도의 취임 행사 가질 거냐 안 가질 거냐 했는데 뭐 취임 행사 없이 바로 이제는 그 회장 타이틀 이제 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등기이사에 오른 거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과연 승인 같은 거는 사실 절차는 필요 없거든요. 회장 타이틀 다는 거에 대해서는. 네. 근데 어떤 형식적인 절차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만두로 좀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취임 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굉장히 좀 관심인데 사실 어제가 창립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무슨 얘기를 하지 않을까 집중이 됐습니다만 네. 이제 애도 기간에 맞춰서 뭐 행사도 좀 축소가 되고 메시지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근데 타이밍이 문제지만 분명히 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많이들 지금 필드에서 오해하는 게 창립기념 열릴 때 그 이재용 회장이 네. 그 뭔가 메시지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랬죠. 참석을 할 것이다. 기대를 이런 좀 건데 했었어요. 맞아요. 원래 안 하셨어요. 예, 원래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창립기념일 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영상으로서의 구두로 한번 얘기한 적은 있어도 그런데 당연하게 뭐 이게 뭐 추모 분위기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요. 안 나온 건 아니고 예. 사실 원래부터가 이제 참석을 안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는 그 이유가 문제죠. 이제는 뭐 창립기념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도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낼까. 네네. 왜냐하면 고 이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뉴삼성 그 당시에 이제는 내면서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어요. 그래서 네네. 새로운 경영, 삼성전자의 도약,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반도체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됐었는데 과연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에 대한 네네. 이제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는 그 회장, 그 이건희 회장의 그 2주기 추도식이 있었죠. 그 당시에 나왔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뭐 사내 게시판에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가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의 삼성을 넘어 초인류 기업을 만들겠다. 내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는데 행보가 되게 궁금해합니다. 지금 필드에서는 과연 이재용 회장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 근데 네네. 이재용 회장의 특징은요. 해외 순방 정말 많이 갑니다. 순방이라면 좀 그런가요? 해외 일정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원래부터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재용 인맥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생각보다 그 사회, 그러니까 전 세계 CEO들과의 굉장히 친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룹 총수 중에서도 인맥이 굉장히 넓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해외에 대한 어떤 CEO들과의 친맥, 교류가 굉장히 높고요. 이번에 아마 예상되는 게 바로 이제 베트남 투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베트남 쪽에서 아마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R&D 센터를 짓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한 2,600억 원 정도 투자해 갔고요. 지금 이런 베트남 쪽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베트남 투자에 대한 열을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50%가 이 베트남에서 나옵니다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이 굉장히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경영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곳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베트남에 이제는 갈 것이다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일본, 중국 이런 쪽도 당연히 이제는 가깝잖아요 사실. 네. 시간 많이 뺏기지 않다 보니까 갈 수도 있고요. 또한 지금 예상되는 것은 아마도 인도네시아, 뭐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공장이 있고 말레이시아 주방가전 CE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데도 아마 이제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판입니다. 네. 그 이미 아시겠지만은 사실 매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이슈가 있잖아요. 네. 사실 이 부당 합병에 대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재판에 가야 되고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방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이제 분식회계 의혹 이것도 재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 오래 거리가 처리하기 처리하기가 힘들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단기로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는 또 어떤 모습들을 그려갈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 저희가 얼마 전에 뭐 반도체 이슈들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뭐 좀 어떤 거를 좀 먼저 해결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지금 매출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매출이요.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지금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디램에 대한 가격도 많이 떨어진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의 컨센서스가 현재 이제 8조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네. 이게 실제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 때 13조 원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하면 엄청나게 빠진 수준이야. 한 맞아요. 36% 감소한 수준이다 보니까 컨센서스대로 나온다고 해도 문제고요. 뭐 그거보다 더 하락한다고 하면 그게 더 문제고 사실. 네. 그래서 지금의 그 영업이익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역시나 초격차 기술밖에 없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는 이유가 포트폴리오가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사실 그 이건희 회장이 이제 만들고 간 거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IM 부분, 모바일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부분이라든지 C 가전 부분 여기서 이재용 회장이 하나 만든 게 이제 전장 부분입니다. 이제 하만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의 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구속되기 전에 하만을 인수하고 갔던 부분이 저는 신의 한 수였다고 보여지는데 물론 매출은 잘 나오진 않더라도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거, 네. 거기서 이제 매출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는 게 아마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게 디바이스 솔루션, DS 부분, 반도체 부분이죠. 반도체 부분. 예, 요거에서 이제는 매출이 나오게끔 하는 게 아마 과제의 과제 중에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한종희 부회장이죠. 네. 이 창립 기념사에서 어릴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발휘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반도체교를 부인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이 시기가 그렇다는 걸 한데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굉장히 기초가 주목되는데 제가 일전에 최근에 반도체 담당 임원을 삼성전자 임원을 사석에서 만났는데 네. 어렵다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다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정신이죠. 그게. 예, 그게 삼성전자이고 안 되면 이제 저는 포인트가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싹 다 바꿔라. 그렇죠. 이것처럼 분명히 이런 어떤 핵심 이벤트를 한번 하면서 네. 핵심 과제들을 아마 해결하는데 이게 다 터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출장을 못 가는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 제일 중요한 게 지배구조 문제 해결 이거 미해결되면 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이게 사실 비영업적인 요인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가장 아마 삼성전자 입장에서 삼성그룹 입장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사실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네.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오너 입장에서 삼성전자의 지분이 너무 낮거든요. 네. 이종부 회장이 1%밖에 안 돼요, 사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현재의 지배구조를 본다고 하면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 31%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가지고 있는 오너 일가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좌우지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고리가 하나 딱 끊겨버리면 그러니까 맞아요. 오너 입장에서는 사실 지배 구조가 되게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삼성생명법이라고 해서 이 보험업법 3% 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보험회사잖아요. 네. 거기 이제 법 3% 룰이 뭐냐면 야 니네 보험회사인데 만약에 너네 집에 만약에 뭐 손실이 크게 나면 문제가 되잖아요. 뭐 갖고 있는 계열사라든지 아니면은 모 회사라든지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못 투자되면은 보험업인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 룰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그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의 총 자산의 3% 이하만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이게 한 8% 정도 가지고 있어요. 최대 주주입니다. 근데 3% 룰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삼성생명의 3%의 룰에 이게 당연히 오버가 돼요, 당연히. 5%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훨씬 더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왜 이게 가능하냐? 이게 뭐냐면 이제 취득 원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이 취득 원가로 돼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원가 기준. 그렇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주식을 취득했을 때 그 당시의 가격.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가격이 1,072원이거든요, 한 주당. 말이 안 되죠. 지금으로 보면은 뭐 지금 뭐 거의 뭐 그렇죠. 얘기 그래서 안 되죠. 네. 그 당시에 취득 원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삼성전자 주가 그 당시에 취득가를 보면 5천억 한 5,400억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3%룰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거. 근데 이제 문제가 지금 야당에서 법 개정 추진하는 시가로 게 가라 그러겠네요. 그렇죠. 시가로 가자 이거죠. 참. 시가로 가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곤란해지겠군요. 이거 곤란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 이종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다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시가로 가자 그러면은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3%를 지키면은 9조 원 이상을 다 매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배 구조의 취약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골치 아픈 거죠, 사실. 이 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다가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이 지부조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반기지는 않아요, 사실 이 법을. 왜 그러냐면은 당연하죠. 그렇죠. 왜 물량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엄청나게 물량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예. 이거 3%룰 지키려고 그러면 뭐 말 그대로 그냥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은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도덕적으로 가치가- 뭐가 됐든 뭐든 간에 일단 내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가치가 싫다는 그래서 거죠. 그 시장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긴 한데 네. 과연 또 어떻게 또 될지는 또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세습이라는 부분이 이제 오래전부터 뭐 투명성이라던가 뭐 공정성의 문제로 늘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의 이런 움직임, 변화 이게 뭐 경영에서도 좀 감지가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경영권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되고 글로벌 반도체 이 위치를 확고히 지키는 모습을 삼성전자는 원할 거고 어떻게 보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단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서 네.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어쨌건 삼성전자가 뭐 이것과는 별도로 네.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M&A 인수합병까지 뭐 여러 타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ARM 예, 건도 예. 있었고 네. 뭐 어떤 그룹들이 좀 있습니까? 인수합병 대상으로. 인수합병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얘기가 나온 지가 이번 연도 초였어요. 네. 이번 연도 초에 사실 CES 2022 거기에 이제는 나왔던 얘기가 바로 이제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보고 그 당시에 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가능성을 크게 열어보고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 기업들을. 그래서 조만간 큰 M&A를 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시장에선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RM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이슈였는데 네.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예. 그래도 조금 시간이 그거- 걸린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이제 진행이 아직은 가시적인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야, 도대체 뭘 인수하겠다는 거야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그 한종희 그 부회장이 얘기했던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장에서 봤었을 때 이제 차량용 반도체 이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주가가 굉장히 가치가 굉장히 높을 때였고 네. 기억하시잖아요. 반도체가 없어서 차량을 못 만드는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이제는 그 당시에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의 NXP라든지 독일의 인피니온 이런 매물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말하면 네덜란드 그때 얼마 전에 갔거든요. 이정 회장이. 네. 그 당시에 저는 네덜란드 NSP를 어느 정도 이 인수 이슈를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발표를 할 예, 정도로. 예. 왜냐하면은 인수 소식이 이제 나오겠다. 왜냐면 조만간 큰 M&A를 하겠다고 이제는 얘기한 상태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그래서 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가치가 높고. 그래서 저는 할 줄 알았는데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됐나 보죠. 예, 그것도 잘 안 됐고 그다음에 ARM에 대한 이슈도 그 다음으로 나왔던 게 ARM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차량용 반도체 인수 안 했던 게 ARM을 인수하기 위한 단계였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빅 M&A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이제 기대심이 굉장히 높고 조만간 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이건 썰일 뿐이고요 사실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가시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M&A는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맞아요. 이제는 총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현금성 자산이 125조 원이 넘거든요. 삼성전자는 어. 충분해요, 사실. 어떤 기업을 인수하든 간에. 세계의 어떤 기업도 살 수 있는 네, 네. 규모예요, 사실. 그래서 총알은 충분하고 현금성 자산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종 회장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어의 몸 되기 전. 그러니까 네. 이제 구속되기 전에 하만을 인수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많은 분들이 이 전장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하만이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되게 좀 무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저는 신의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 사실 때 네. 이어폰 많이 이제 주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는 그 브랜드 하나가 있습니다. 이어폰 브랜드. 그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사실. 굉장히 그 사운드와 관련된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그게 하만에 있는 기업입니다, 또. 그러니까 하만이 인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오디오 기업도 인수하게 되고 딸려오죠. 예, 그러면 전장에 들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 다 갖춰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 장비에 대한 이슈를 분명히 저는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에서 좋은 M&A를 했다고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가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하만 인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빅딜이 없는 거예요. 빅딜이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래 성장 먹거리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뭐 분명히 그래서 시장에선 기대하고 있는 게 인수이다. 큰 빅 할 거다. M&A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제가 봤을 땐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저는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몇 달 안 남았거든요, 482 이번 연도가. 근데 이번 연도에 분명히 M&A 한다고 했으니, 네. 조만간 한다고 했으니, 모르죠. 갑자기. 아니 제 상상으로는 네. 취임 기념으로 큰 이벤트로 아, M&A 인수
합병 소식을?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겠다 아하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예언한 건 좀 그렇긴 한데 예. 분명히 말씀하신 저 그 생각하는데 전장기업 앞으로의 이 세계는 뭐 예를 들어 자동차도 그렇고 그렇죠. 전장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네네. 예. 그래서 전기 장비와 관련된 것들을 인수를 해서 그야말로 반도체의 수요도 창출하고 그렇죠. 공급도 창출하고 네.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상이 네. 현실이 되면 예, 또 분명 저희가 연내에 그렇죠. 저는 예.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게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이게 예상을 하는데 사실 그 전까지 좀 깬 적이 있어갖고 그래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삼성전자가 국민주잖아요. 네. 이게 바로 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예, 부분이 이렇게 있을까요? 이제 또 주가에 또 반영되기도 하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야 이게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우리 지금 앵커님이 되게 용자신 겁니다 지금. 저는 뭐 기자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 예상을 질러보는데 아마 게시판에 예, 막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명언 하나 남기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벌써 11월에 접어들었으니까 또 네네.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글쎄요, 이게 삼성전자가 이제 창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놀랄만한 횡보를 보여왔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회장 취임과 함께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또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나눴던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